많은 노트 필기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서 적당하게 조금 분배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준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료를 좀 줘야 되는데. 준호 다 저희 반대쪽에 사는데 네. 저쪽 사는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엄마한테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좀 그렇고. 일단은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순혈주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5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15가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15가지로 추려봤고 그 박스에는 필요한 내용들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늘 이야기 듣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야기 듣고 문제 푸시고 딱 정리하시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파트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파트에서 시작을 하죠. 경우의 수.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라는 걸 공부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게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어떤 용어냐?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시행. 확률에서도 이게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시행은 뭘까요? 뭘 시행이라고요? 액션이죠. 액션. 액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이나 또는 뭐 관찰 이런 말을 쓰는데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 그걸 뭐라고 부르지?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죠.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행의 결과물들 중에서 주목하는 거.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 소수의 눈 이와 같이 주목하는 사건의 가지수를 뭐라 부르겠어?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의 결과물의 가지수를 우리는 시행의 결과물인 사건의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건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건에 대한 종류들은 확률 쪽에서 구분을 해요. 확률 파트에서.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아마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떤 사건에 대한 분류 같은 걸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사건을 나타내 줄 때, 사건을 약속할 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사건 A, 사건 B 이런 식으로 사건 A, 사건 B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또 B라는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사건의 관계를 가지고 집합에서 공부했던 기호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런 기호가 나올 때가 있죠. 이거 뭐라 불러요? 두 사건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사건.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죠.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위에 예를 들었던 상황을 봤을 때는 2, 3, 5, 6인가요? 요게 이제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냥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얘기는 확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거야. 확률 갔을 때. 그 다음에 집합에서 쓰였던 이 교집합 기호 있죠.
요건 뭐라 불러요?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곱사건. 곱사건은 A와 B라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곱사건이라고 불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있어요? 3 하나 있네요. 곱사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있겠어요. 이런 거 있겠죠. 여사건. 여사건이라고 하죠. 여사건. 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 파트, 순열조합 파트나 또 확률 파트나 다 통틀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지 사실은. 그래서 혹시 어떨 때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내용을 써먹어서 문제 풀었는지 기억나나? 중학교 때부터 요 단어가 등장했을 땐 여사건을 생각하자라고 했었을 텐데 뭔지 기억나니? 적어도 그렇지. 적어도라는 멘트가 등장하면 보통 우리가 여사건, 집합에서는 뭐 여집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확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얘기를 했어. 근데 요런 기호도 있어요. 뭐라고 읽어요? 공사건이라고 읽어요. 공사건.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U라고 썼던 걸 U라고 안 쓰고 통상적으로는 S라는 기호를 제일 많이 씁니다. S라는 기호를. 역시나 얘는 전사건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훨씬 더 교과서적인 표현은 전사건보다는 표본 공간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뭐냐? 표본 공간은 시행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전체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은 사건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기호들이 사실은 문제 속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확률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겠지? 근데 확률 들어갔을 땐 이런 기호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는 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져 있느냐? 경우의 수는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직접 센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네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직접 센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자, 요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했던 용어죠? 혹시 수형도라고 기억나세요? 수형도 나뭇가지 모양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분류해 보면서 찾는 방식.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해요. 기억나는 거 아니? 요거 말고 또 사전식 나열법이다. 요것도 통상적으로 쓰는 우리가 경우에서의 일반적인 해법이죠. 사전식 나열법은 보통 이제 영어 단어에서 나오는 A, B, C, D 순서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나열해서 세어봐라 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알파벳, 문자에 대한 나열이라든가 또는 숫자 1, 2, 3, 4, 5 배수관계에 대한 나열이라든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을 사전식 나열법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냥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이런 얘기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얘기가 뭐냐? 이제는 본격 끝이에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개념 자체는.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보다시피 사건이 딱 하나의 사건만 나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거의. 그지?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사건이 나오는 거고, 그 2개 이상의 사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할 거냐라고 해서 합의 법칙과 뭐가 나와? 곱의 법칙이다라는 게 나오지. 법칙이라고 썼는데
법칙이라고는 썼는데 뭐 단어가 없어서 그냥 법칙이라고 썼습니다. 법칙은 아니죠. 그냥 계산할 때 더하기 나오니까 그냥 합의 법칙인 거고 계산할 때 곱하기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그렇고 확률에서도 그렇고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해야 되나요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십니다. 아주 가끔. 왜? 외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헷갈려요.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헷갈리는데 자꾸 외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이럴 땐 더하는 건가요? 이럴 땐 곱하는 건가요? 를 자꾸 헷갈려 하셔. 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떨 때 덧셈이 들어가고 어떨 때 곱셈이 들어갔는지 기억나니? 통상적으로 또는 요런 멘트가 들어갈 땐 덧셈이지. 그지? 그리고 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땐 통상적으로 곱셈이지.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저런 단어들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푸실 때 언제 덧셈일까 언제 곱셈일까 물론 덧셈과 곱셈이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떨 때 덧셈이고 어떨 때 곱셈을 구분하면 되느냐면 덧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2개 이상의 사건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알겠지? 2개 이상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상황은 덧셈이에요. 2개 이상의 사건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조건을 충족하면 덧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2개 이상의 자, 두 사건 A, B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자, A 하나만으로 조건을 충족할 때 어떤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조건을 충족하잖아? 그럼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3의 배수의 눈이나 또는 소수의 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 3의 배수만 가지고도 주어진 상황을 충족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2보다 작거나 5보다 큰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2보다 작거나 5보다 큰 경우 2보다 작았어. 그 조건 충족하잖아.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경우와 5보다 큰 경우는 그냥 가볍게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반면에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의 뭐가 있냐면 반드시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A 하나로 끝맺음을 하면 조건을 충족하지가 않아요. A라는 사건을 생각을 했는데 B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만 조건이 끝나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곱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함수 얘기했을 때. 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을 때 1, 2, 3이야. 4, 5, 6, 7이래. 자, 1대1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4가지입니다. 라고 하지. 맞지? 그 다음에 1대1 함수야. 서로 다른 놈 택할 거라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3가지란 말이지. 서로 다른 놈 택해야 되니까. 근데 4가지하고 3가지를 덧셈을 하냐는 얘기야. 아니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3까지 다 고려해야지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럴 땐 다 곱하기로 가져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떨 때 덧셈이냐 어떨 때 곱셈이냐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문제를 풀면서 감을 좀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지? 분명히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사건 2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말이 되는 상황이면
덧셈이야. 알겠지? 곱셈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야. 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이런 상황은 곱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액션 나왔죠? 이게 시행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나오는 눈의 수를 A와 B라고 했을 때 절대값 A 빼기 B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수는 이라고 나왔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 절대값 A 빼기 B가 어차피 지금 정수들이잖아.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상황은 뭐냐면 절대값 A 빼기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하나는 뭐겠어? 절대값 A 빼기 B가 0이 되는 상황과 두 번째는 절대값 A 빼기 B가 1이 되는 상황이겠지. 근데 얘만 돼도 말이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따로 구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덧셈을 해라 라는 얘기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저건 어떻게 구한다고? 세야죠. 세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 몇 가지일까요? 여기 6가지.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값이라서 뿔마일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뿔마일. 자, 차이는 어차피 1 차이 나는 거잖아. 1,2가 있을 테고 2,1이 있겠지. 2,3이 있을 테고 3,2, 3,4, 4,5, 5,6 있을 텐데 자리 바꾸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자, 2번 문제 보시면 1부터 2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2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서 3개를 동시에 꺼내야겠대요.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아지도록 구슬을 꺼내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괜찮니?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말이 길어져. 말이 길어져.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또 뭐가 생각나? 문제 속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자꾸 생각나. 근데 그게 한 개야? 분명히 여러 개잖아. 그럼 여러 개라는 얘기는 뭐야?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떤 문자나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알겠니?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경우의 수하고 확률 쪽에서 문제를 읽다 보면 분명히 왜냐면 개수가 여러 개잖아. 여러 개가 나오는데 내 머릿속에서 문제를 읽다 보면 그 구체적인 상황이 두세 가지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숫자가. 근데 그런 순간 뭐가 되는지 아니?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열만 해버려. 숫자가 떠올랐으니까 그 숫자 말고 다른 숫자만 계속 찾아낸단 말이야. 근데 이게 1부터 20이 아니라 1부터 100까지 넘어가 버리면 어떨 거냐? 그지? 또는 또 다른 상황, 여러 개, 3개가 아니라 4개, 5개면 어쩔 거냐? 뭔 말인지 알겠지? 시작도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눈이 또 왜 이러는 거야? 껌 좀 뱉고 싶어요. 껌을 씹지를 마세요, 이 새끼야. 너는 껌을 도대체 씹다 뱉다. 자, 들고 쓰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읽는 순간 뭐가? 식이 나와줘야 된다. 식이.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한대요? 3개를 택하면 되죠. 식으로는 일단 그 3개를 문자화를 시켜줘야겠지. 근데 이 3개는 분명히 서로 다르지 않니?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택해야겠지. 됐니? 그래놓고선 뭐래니?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이 나머지 한 수랑 똑같대지. 그러면 A가 나머지 한 수가 될 수 있겠니? 너 고개 끄덕였는데 지금. 아니야? C가 나머지 한 수가 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치? 나머지 하나의 수는 두 수의 평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C 나누기 2. 다시 말하면 등차 중앙. 맞아요? 그래서 A 플러스 C가 2B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세수 A, B, C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의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 좀 불편하죠? 그럼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1부터 20까지 중에서 숫자 3개를 선택하는데 등차 수를 뽑아야 돼. 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만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말려버린단 말이야. 또는 100% 틀려버리지. 왜냐면 엄청 많거든. 엄청 많아요. 보세요. 공차가 1인 경우만 봐도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하겠어요? 1, 2, 3부터 시작하겠죠? 맞아요? 어디까지? 18, 19, 20까지 있겠죠? 몇 개요? 18개죠. 2인 거 누구부터 시작하겠어요? 1, 3, 5부터 시작하겠죠? 어디까지 있겠어요? 1, 3, 5 있으면 그 다음에 2, 4, 6 나오겠지. 그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일 작은 A라고 하는 놈이 무조건 1, 2, 3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가 1, 4,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6, 18, 20까지 있겠지. 그럼 몇 개겠어요? 16개가 되겠지. 괜찮니? 그럼 또 봐. 공차가 3인 거는 역시 시작은 1부터 시작하겠지. 끝은 14, 17, 20이겠지. 그럼 몇 개겠어요? 14개겠지. 여기서 점점점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가다 보면 공차가 어디까지 나올까요? 10까지 나오겠어요? 10? 1부터 시작하는데 공차가 10이 나올 수 있겠니? 안 되겠지. 9 나올 수 있겠니? 되겠지. 공차가 9까지 있고요. 맞아요? 1, 10, 19가 있고 2, 11, 20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다 일일이 세서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 또는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겠지. 자, 요거 더해주는 방식은 당연히 등차 합으로 가면 되겠네. 2분의 총 9개의 항수 초항 더하기 끝항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요런 것들. 자, 살짝 이렇게 그 가벼운 문제만 실어놓지 않고 가벼운 문제하고 약간 무거운 문제들도 같이 좀 실어놨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안정세 기자. 자, 넘겨보세요. 3번. 이제 구배법 시작이에요. 자, 다항식을 전개할 때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래잖아. 보고 있니? 항의 개수. 자,
실제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도 맨날 요 파트를 이런 다항식 파트 할 때 동일한 멘트를 써주는데 동일한 풀이를 하는데 지금 봐봐. A 더하기 B랑 X 더하기 Y 더하기 Z야. 그 다음에 PQRS지. 자, 생각해봐. 우리는 분배 법칙,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하나씩 택해서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니? 이걸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항은 몇 차인지 아니? 차수가 다? 싹 다 3차지. 문자는 3개만 곱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근데 그 3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 괄호, 이 괄호에서 하나를 택하고 요 괄호에서 하나를 택하고 요 괄호에서 하나를 택해서 택한 놈들끼리 곱해줬을 때 나오는 게 하나의 항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아? 여기서 A, 여기서 X, 여기서 Q 이런 식으로.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의 개수는 그냥 2개, 3개, 4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동류항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겠지. 자, 5번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봤지. 경로 찾는 문제. 그치? 요 경로에 대한 문제도 곱셈이 많이 들어가지. 보세요. A, B, C, D 도로망이래요. A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A로 돌아오죠. 그런데 반드시 B, C, D를 한 번씩 지나야 된대요. 괜찮니? 자, 또 보세요. 또 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또 구체적인 상황만 떠올라요. 구체적인 상황. 그 구체적인 상황을 뭔가 일반적인 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정답이 안 나온다고. 자, 일단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확통 과정 하면서 선생님 말씀드리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나 확률에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분류예요. 분류를 하셔야 돼. 사건에 대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건에 대한 분류가 구체적인 분류로 들어가는 순간 말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대분류를 해야 돼. 그리고 중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소분류가 들어가줘야 돼. 이 단계를 거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잖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간에 다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안 하잖아? 그러면 설사 맞춰도 시간은 다 뺏기는 거야. 안 돼, 이건. 알았니? 자, 그럼 5번에서도 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게 아니라 A에서 출발해서 B, C, D를 한번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가지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 어느 지점을 어느 순서로 갈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니? 잘 봐. 그 분류가 먼저 들어가줘야 돼. 그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A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말리기 시작을 해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자, A에서 시작하겠지. B, C, D를 한 번씩 다 거친다 그랬지. 그리고 A로 돌아온다라고 했지. 맞니? 기본적으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순열과 조합은 안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팩토리얼이 등장하거나 컨비네이션이 등장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분류되는 게 총 몇 가지 분류가 있겠어요? 얘기해 이 새끼야. 6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B, C, D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지? 근데 봤더니만
A랑 D랑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6개는 안 되는 거야. 통상적으로는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이제 6가지니까 6개를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뭔 말인지 알겠니? 됐니? 그 얘기는 즉슨 결과적으로 A하고 D가 연결 포인트가 없잖아. 없잖아. 그럼 여기에 D가 들어가도 돼? 안 되지. 여기에 D가 들어가도 돼? 안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A랑 B랑 연결돼 있는 거 있어요. 있었네. 맨 안에. 6가지로 정정하겠습니다. 6개. 아, 있군요. 미안합니다. 찐따짓 했어요. 자, 6개. 자, 세볼게요. A. 자, 뭐 A는 내비 두시고요. 이제 B, C, D. B, D, C. C, B, D. C, D, B. D, B, C. D, C, B. 지금 내가 쓴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전시 나열법이죠. 이게 사전시 나열법이야. 그 6가지 상황을 다 쓰신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 거겠지. 자, 첫 번째 상황이죠. A에서 B는 7가지인가요? 끝이 아니잖아.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곱하기. B, C는 2가지인가요? 네. C, D는 1가지인가요? D, A는 1가지죠. 괜찮니? 됐니? 자, 그럼 이걸로 말 끝났네. 그러니까 그 다음 상황은 덧셈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냄새 나시는 분 계시나 혹시? 선생님. 선생님. 냄새 나시는 분? 없어요? 마지막 A, D, C, B 한번 볼까요? A에서 D 몇 가지? 1가지. 맞죠? D에서 C 몇 가지? 1가지. C에서 B 몇 가지? 2가지. 맞아요? 다시 B에서 A 몇 가지? 3가지. 순서만 달라졌죠. 가지수는 똑같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랑 얘랑은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또 똑같은 거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BDC랑 누구랑 똑같아요? CDB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CBD랑 DBC도 똑같겠지?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 20 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의 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시고 덧셈이냐 곱셈이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 내보세요. 답 내셨어요? 그거 190대네. 졸려서 다 씌웠어요. 109 또 씌웠어? 여기서 들어. 항상 얘기하지만 이 뒷자리는 얘들아 그 얘기 안 했나? 우리 목사님이 소수적인 교회 다닐 때 뒷자리는 사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자리니까 방해하는 자리야. 졸리고 딴 생각이 나게 하는 자리야. 항상 앞자리를 하지. 앞자리 아니면 일단은 졸릴 수가 없는 분위기가 또 생기잖아. 수영이 오늘 써먹어야 되나? 아 써먹어야 돼? 네? 답이 나왔니? 네. 답이 나왔어? 네. A, B 3가지고 B, D는 4가지고 D, C는 1가지고 C, A는 2가지고, 그 다음에 A, C는 2가지고,
CB는 두 가지고 그다음에 BD는 네 가지고 그다음에 DA는 한 가지고 그러면 6 12 24 16 30에 46 곱하기 2면 92네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체를 자 굵직한 상태에 분류를 해준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안 말립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상황은 무시하셔야 된다고. 알았니? 그 구체적인 상황을 쓰는 순간 문제는 말려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장 핵심이에요. 확통에서. 4번 보시면요. 그냥 또 표현이 그냥 그럴 뿐인데 세 개의 집합 A1, 2, 3가 있고요. A1에는 4, 5, 6이래요. A2는 1, 2, 3, 4, 5, 6이고요. A3는 1, 2, 3, 4, 5, 6, 7, 8, 9래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A1에서 하나를 택해서 100의 자릿수를 만든대요. A2에서 꺼내서 10의 자릿수를 만들고 A3에서 1의 자릿수를 만들어서 나오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라는 얘기죠. 괜찮니? 뭐 특별하게 불편하진 않죠? 맞아요? 괜찮니? 넘기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과서적인 경우의 수에서의 내용의 전부예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뭐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을 해봤자 어차피 뭐야? 순열조합이야. 알았니?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봤자 어차피 순열조합이고 그럼 어차피 순열조합이면 어차피 순열조합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이 상황에 내가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했던 기억이 나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봤더니 그냥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리는. 알겠니? 이런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은 아예 개념화 시켜줘야 돼. 알았니? 해서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등장한 거 뭐라고 써놨니? 부정방정식의 또는 부등식의 해의 개수. 자, 보통 우리가 부정방정식은 어떤 경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해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런 부정방정식은 항상 뭐가 나와요? 근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근에 대한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그 문자에 대한 조건이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식의 조건이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개념 없어요. 그냥 세시면 돼요. 잘 알겠지? 잘 세면 되는 거야. 잘 세는데 요것도 세긴 세는데 통상적으로 세실 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마찬가지야. 통상적으로 세실 때 항상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개수가 큰 수가 기준이에요.
자, 개수가 큰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직접 셋이란 얘기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풀어봐라 라는 얘기야. 미안한데 카톡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네. 끊겼는데. 세는니까 선생님 이거 자, 해보세요.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12. 자, 여기서 지금 뭐래요? 음화정이래죠? 음이 아닌 정수래죠? 뭔 소리예요? 영하고 자연수 얘기하는 거예요. 영하고 자연수. 그래서 직접 세야 되는데 누구를 기준이라 그랬니? 개수가 Z를 먼저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Z를 먼저. 그래서 Z가 0일 때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는? 12가 되는 역시나 음화정이지. 괜찮니? 그래서 이때도 이것도 셋일 때 누구를 기준으로? y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y가 정해지는 순간 x는 의미가 없지. 맞아요? y가 정해지는 순간 x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한 건 개수니까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부터? 0부터 몇 개? 7개죠. 이렇게 그냥 세시는 거라는 얘기야. 자, z가 1이면 역시나 x 플러스 2y는 8인가요? 들어갈 수 있는 y는 0부터 4까지니까 5개가 되고요. x 더하기 2y는 4가 되는 거, y는 0부터 2까지 가능하니까 3개고요. 마지막은 x 더하기 2y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1개가 되겠지. 뭐 셋이란 얘기예요. 괜찮지? 그 밑에 있는 7번도 그냥 셋이면 되는 거죠. 알았지? 워밍업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수의 개수예요. 총합도 좀 쓸게요. 약수의 개수랑 우리가 총합,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도 한번 쓰겠습니다. 보통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액션은 뭐니? 항상 소인수 분해 맞니? 2의 알파승 3의 베타승과 같은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주죠. 맞니? 그러면 여기서 약수 개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거든. 자,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예를 들어드리면 n이 만약에 2의 4승, 3의 3승 이렇게 표현된 숫자였대. 그러면 약수라 하면 주어진 저 n의 곱의 일부분들을 다 약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놈의 약수를 이렇게 나타내 주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해서 이 네모 박스를 만들고
각각의 박스에 가로 라인하고 세로 라인이 곱해져서 나오는 모든 값들이 다 약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개수는 항상 지수에다가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개수는 항상 지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더 있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합은 어떻게 구하니? 이 박스 안에 있는 놈들의 모든 합을 구하래지. 맞지? 그럼 이 첫 번째 줄은 아마 1부터 2의 4승까지 합이었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줄은. 그걸 1, 2의 알파승. 지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어. 요 놈이야. 근데 두 번째 줄은 얘네들하고 3하고 또 다 곱해야 돼. 두 번째 줄은.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라고? 요 놈하고 1하고 곱해지면 첫 번째 줄이야. 요 놈하고 3하고 곱해지면 두 번째 줄.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점점점 뭐겠어? 3의 베타승까지. 만약에 5가 있으면 5도 계속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라. 요게 약수의 총합.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보시면 알겠지만 등비수열 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지? 이게 기본이지.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가장 기본이야. 됐니?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180의 약수라요. 180의 약수. 자, 180은 뭐죠? 36 곱하기 5인가요? 맞아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놈이죠. 됐니? 근데 그 중에 뭘 찾으래요? 3의 배수를 찾으래죠. 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야? 반드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약수들 중에선 3이라는 소인수를 포함하고 있는 놈들을 찾으라는 얘기지. 맞아요? 몇 개 있을까요? 3이 한 개 있을 때, 3이 두 개 있을 때? 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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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1. 아니요. 플러스. 맞죠? 맞긴 맞는데. 그래서 3이 한 개 있을 때, 3이 두 개 있을 때를 찾는 게 편하겠니? 없을 때를 찾는 게 편하겠니? 없을 때를 찾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가 여사건의 가지수로 풀어줘요.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2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괜찮니? 에서 여사건이라는 얘기는 뭐니? 요거죠. 3이 없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게 훨씬 더 수월한 거지. 자, 9번에 뭐 324와 540의 공약수 구하라 이렇게 나왔지? 이것도 그냥 약수 얘기니까 한번 실어 놓은 거고. 10번에 1800의 약수 중 15의 배수에 이번엔 총합을 구하래요.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겠지. 자, 1800은 뭐야 이거? 180 썼네. 1800 같이 한번 볼까? 10번이잖아. 그럼 여기 1800이 됐대. 10이 하나 더 붙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똘똘하게 가자. 근데 여기서 뭐래니? 15의 배수의 총합이래지. 그럼 그 얘기 뜻은 뭐니? 15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괜찮니? 그래서 나온 게 뭘까? 일단 3 하나, 5 하나는 빼시고, 맞니?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괜찮아요?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뭐예요? 2 3개 3 1개 5 1개 맞아요? 의 약수들이 다 15랑 곱해지면 15의 배수가 돼버리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바로 의 약수의 뭘? 총 합을 구하신 다음에 15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다 15는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기니까 15로 묶은 상태에서 나머지만 다 합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5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요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5 됐니? 이 얼마니? 15니? 4니? 6이니? 그럼 15 곱하기 4는 얼마니? 60. 60이니? 6 곱하기 15는 90이니? 네.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좀 더 빨라지겠네요. 됐니? 좀 쉬었다가 할게요.